하나, 둘, 셋, 넷. 아, 여러분 지금 들려요? 아, 진작 얘기해 주지. 어디 갔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드려요가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아, 봐주지. 여러분 지금 들려요? 아, 오케이. 아, 나 진짜 내가 깜빡하고 마이크 연결하는 걸 빼먹었어. 요 부분은 근데 뭐 사실 지금 이 부분 뭐 아주 심각하게 아주 심각하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요. 그래도 요 부분은 제가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냐면은 동영상 강의를 따로 올려드릴게요. 상을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릴게요. 아, 네 진짜. 네, 마이크 연결하는 거 깜빡해갖고 죄송해요. 근데 지금 이후에 할 내용하고 뭐 그렇게 그거 뭐냐면은 뭐야 연결이 심하게 되진 않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래도 이제 동영상 올려드릴게요. 아, 내가 깜빡했어. 아, 진작 좀 얘기하지. 이게 한번 보자. 재우 좀 봐주지. 봤는데 이상이 없었어요. 진짜로요? 그래요? 아니, 여기 막 소리 안 들려요. 막 떴었는데. 아, 정말 재우 뭐야 나 곤란하라고 아무 말도 안 해준 거죠? 네, 하여튼 봅시다. 아, 네 진짜 그래. 하여튼 여기 할게요. 죄송해요. 네. 아, 깜빡했다. 아, 네. 자, anyway. 그래서 단백질로 돼 있고 펩타이드 결합으로 돼 있는 내 살은 물하고 어떻게 돼요? 수소 결합이 강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런 식으로 중력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 수영하다가 내 몸도 뜨고 물도 떠서 물이 동글동글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져? 이 물이 내 살을 따라서 올라와요. 이렇게 내 살을 따라 올라와요. 가만히 있으면 무중력 공간에서는 물이 내 살을 타고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쭉 올라와요. 근데 이게 컵에 따라 놓은 조그만 물이 아니라 수영장에 담아 놓은 거대한 물이 내 살을 따라서 올라온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올라와가지고 여기 파묻혀.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대로 두면 어떻게 돼? 죽어. 무슨 말 알겠죠? 죽어. 그러니까는 지구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무중력 공간에서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중력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물에 의한 표면 장력 현상. 그래서 물이 땡글땡글해지고, 두 번째 수소 결합에 의해서 물이 내 몸을 완전하게 감싸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갖고 영화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여자 주인공이 저 물에 갇혀가지고 이제 뭐 거기 뭐 죽을 떡살떡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또 이제 남자 주인공이 이제 우주선을 고쳐. 무슨 말 알겠어요? 왜냐면 로맨스 영화인데 여자 주인공이 물에 빠져 죽었어 이러면 영화가 안 될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또 남자 주인공 우주선을 고쳐. 그래서 우주선이 다시 고쳐져 가지고는 다시 이제 작동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중력이 생겨서 다시 이제 물이 붕덩 하고 이제 밑으로 가라앉고 여자 주인공이 살았다 해서 물에서 나와. 하여튼 알겠죠? 그런 장면이 있다. 알겠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어떤 것들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표면 장력과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표면 장력에 대한 해석을 조금 해드리면, 자, 두 번째 아유 간지러. 이 현상에 대한 설명 방법. 자, 이렇게 됩니다. 짜자자잔. 자, 여기가 이제 액체 표면입니다. 그 표면에 이 액체를 구성하는 분자예요.
그러면 얘가 이미 분자끼리 모여 액체를 이루고 있다면 쟤들끼리는 항상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인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제 뭐냐면 인력.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표면에 있는 분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보시다시피 그 인력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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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그러면 이런 간단한 모델링 그림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첫 번째 1. 자, 잘 보세요. 이 그림에 대한 이 그림을 실제로 어디서 본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굉장히 학술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잘 보세요. 이걸 어떻게 물리학적으로 표현해야 좋은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1. 내부보다 표면 분자 주변 인력의 크기가 작아지는군요. 맞나요? 보시다시피 내부의 분자는 주변을 감싸는 다른 분자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인력들이 나타날 수 있고, 표면의 분자는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경우의 수가 좀 더 줄어드는 거죠.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이 내부에 비해 표면 분자의 위치 에너지는 더 클까요? 아니면 작을까요? 더 커요? 작아요? 저희 크다, 작다 뭐라고 써야 돼? 표면 분자의 위치 에너지는 더 커요? 더 작아요? 좀 뭐라 써야 돼? 어? 윤열, 윤열, 오열, 아니 원열. 커요, 더 작아요? 바로 더 크다고요. 더 크다고요. 자, 왜냐하면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었냐면요, 입자 사이에 만약에 인력만 나타난다고 했을 때 위치 에너지의 부호는 양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음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음수가 된다고 했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치 에너지는 더 작은, 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치 에너지는 크기가 더 큰 음수가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크기가 더 큰 음수면 절대적으로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입자 사이 인력이 커지면 위치 에너지는 작아지고, 입자 사이 인력이 커지면 커지면 인력이 더 작아지는 거니까 역으로 인력이 작아지면 위치 에너지는 더 커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비교하면 여기에 있는 이 내부가 위치 에너지가 더 작은 거고요. 이 표면에 있는 애가 위치 에너지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표면 분자는 자, 자발적으로 이 말 나왔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무슨 말이겠어요? 어제 했잖아. 자발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가 무슨 말이에요? 어제 했잖아. 자발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바로 상식적으로 당연한 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표면 분자는 자발적으로 표면에서 내부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왜냐?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손바닥을 기준면으로 분필이 보세요. 분필이 이게 위에 있으면 위치 에너지가 큰 거예요, 위치 에너지가 작은 거예요? 손바닥에 대해서 위치 에너지가 더 큰 거죠, 큰 거죠. 이렇게 있으면 위치 에너지가 작은 거죠. 그러면 항상 물체는 위치 에너지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고요. 자발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 상황에서도 표면에 있는 분자가 어떻게 돼? 알아서 내부로 자꾸 들어오려고 한다고요. 그걸 그냥 뭐 인력이 커졌다 좋은데 고등 교과과정, 중고등 교과과정에서 나오는 위치 에너지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게 더 좋은 답안지가 된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아까 위치 에너지, 인력, 청력 이런 얘기들을 해드린 겁니다. 알겠죠? 네, 꼭 기억해두도록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따라서 액체는 표면에 더 적은 개수의 분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표면에 내비둬도 자꾸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표면 장력 현상을 설명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자, 뭘 해볼까?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두 번째, 2. 네, 표면 장력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의리의리하게 수학을 쓰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표현만 한번 해볼게요. 뭐 미분하고 적분하고 그런 건 하진 않아요. 그냥 표현만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그게 알아두면 좀 편리하거든요. 뭘 이렇게 논술을 할 때 편하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이제 뭐 한 거냐? 어떤 그릇에 꿀처럼 끈적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점성도가 크다고 하죠. 그런 액체를 담아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손가락 끝에 묻혀 가지고 얘를 싹싹 들어 올리면 끈적한 액체가 손가락을 따라서 촥 순간적으로 살짝 올라오는 그런 모습 알죠? 그걸 좀 과장되게 좀 크게 그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뭐 이 정도로 잔뜩 올라오는 건 아니고 이게 딱 이게 표면에 이제 손가락 대서 딱 들면 이게 액체 그 꿀이라는 액체가 살짝 들어올려서 오죠. 그 상황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1. 저 액체의 표면적. 자, 이 액체의 표면적을 앞으로 그리스 알파벳 시그마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저 표현은 나만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물리학 책에서 액체의 표면적은 항상 시그마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액체의 표면적을 만약 d 시그마. 자, d라고 하면 미분기호긴 한데 그냥 이런 의미도 되죠. 극소 변화. 아주 조금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액체의 표면적을 d 시그마만큼 변화시킬 때 dw 만큼의 일이 필요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당연히 여기서 일이 필요하다는 건 이해하겠죠? 뭔 말이냐면 접시에 담아놓은 꿀이 내가 이 꿀을 핥아먹어 볼까? 낼름 핥아먹을 예정인데 갑자기 꿀이 알아서 하늘로 푹 솟아요. 자, 그런 일은 있어 없어? 그런 일은 없지. 내가 반드시 이렇게 뿅뿅뿅 애를 쏘줘야 표면이 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외부에서 내가 일을 해줘야 되니까 이 파리가 이거였구나. 그래? 파리가 이거였구나. 그래. 재우, 파리 여기 있어요. 잘 안 나간다고요? 그렇구나. 자, 어쨌건
그래서 이만큼의 일이 필요하다는 건 아실 거고, 근데 이때 수학적으로 어떤 가정을 하나 해주냐면, 첫 번째 일, 바로 저기에 있는 D 시그마와 아니지 DW와 D 시그마가 비례한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표면적을 더 늘리고 싶니? 그러면 L을 더 쓰려무나. 뭐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러면 비례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항상 뭐를 도입할 수 있어요? 바로 비례상수를 도입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서 요렇게 비례 상수를 도입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게 당최 뭐냐? 바로 저 비례 상수를 표면 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물리량이 정해지고 그걸 이제 표현하는 어떤 과정에서 뭐 이렇게 여러 상수들이 도입되는 건데, 표면 장력은 묘하게도 저렇게 그 비례 상수 자체가 표면 장력으로 이제 개념이 정해집니다. 좀 묘한데 뭐 여하튼.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부터 단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럼 이 표면 장력의 단위는 뭐를 뭐로 나누는 거예요? 바로 2를 표면적으로 나눈 거죠. 그럼 1의 기본 단위가 뭐예요? 여러분, 1의 기본 단위가 뭐예요? 바로 그 유명한 줄이죠. 그 다음 표면적의 기본 단위가 뭐예요? 바로 미터 제곱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이게 1단위고 이게 표면적 단위라고요. 그래서 이 표면 장력은 2를 표면적으로 나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여기 있는 이 2를 어떻게 요렇게 표현할 수 있죠. 바로 1m를 1N만큼 끌고 간 2를 원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해주면 얘는 뉴튼 퍼 미터.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단위 표현으로부터 우리는 이 표면 장력이 바로 뭐다? 1차원에 작용하는 힘, 그걸 장력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표면 장력을 저렇게 정의하기 때문에 물리학적으로는 1차원 선에 작용하는 힘이 바로 보시다시피 표면 장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런 힘이 있죠. 압력이라고 정의하고요. 압력은 뭐를 뭐로 나누는 거죠? 힘을 단면적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단위 체계가 힘이 뉴턴이고 단면적이 미터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압력이라고 하는 건 2차원에 작용하는 힘이구나.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저렇게 힘이 그 작용하는 대상에 따라 저런 물리량들을 물리학자들이 다양하게 만들어 두었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이때 하나 또 기억해 주면 좋은 표현이 바로 세 번째,
이겁니다.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 표현. 자, 요 수식을 실제로 이용해서 뭐 문제를 푼다. 그건 나올 리가 없고요. 중요한 건 이 수식을 알고 있으면 어떤 생각들이 좀 단순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봤다가 기억을 해내세요. 뭐 외워 놓으면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논술할 때는 편합니다. 자, 어떤 수식이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이거. 자, 여기 ST는 서피스 텐션을 줄임말이고요. 여기 있는 P가 압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럼 표면 장력 때문에 압력이 왜 나타나냐면, 자,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게 1차원에 걸리는 힘이라고 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옷이 있는데 이 옷을 1차원으로 이렇게 한번 쫙 당겨 보자고요. 그럼 섬유를 1차원으로 딱 당기면 이렇게 옷에 날이 쓰면서 이렇게 힘이 걸리게 되죠. 근데 이렇게 1차원에 거는 힘을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이렇게 걸게 되면 얘네들이 합쳐지게 됐을 경우 면에 작용하는 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압력이죠. 그래서 표면 장력은 그거를 면에 대해서 모아주면 압력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때 이제 막 미분하고 적분하는 과정이 있는데 뭐가 됐고 그냥 대충 그냥 요 수식을 기억을 해두자 이런 말이죠. 여기 이제 상수 2가 붙는데 뭐 그건 뭐 굳이 모르셔도 되고 여기 있는 이 항들이 중요한데 우선 첫 번째 이 감마라고 하는 게 바로 저기에 있는 그 액체 물질의 표면 장력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감마는 그 액체 방울의 크기 혹은 반지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액체가 이렇게 방울로 나타난다면 여기서 이 반지름을 그걸 R이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액체 방울의 반지름을 그때 표면 장력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면 그게 바로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 표현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선은 이 수식을 외워두도록 합시다. 그런데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수식이 유도되는 직관적인 어떤 이해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현상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알면은 사실은 이 수식을 외우는 게 크게 부담은 없는데 우선은 이 수식을 기억하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짜잉, 그죠? 그러면 이 표면 장력 얘기가 이제 어떻게 연결되느냐? 부터 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치효, 준영, 현준, 호진. 치효, 도준, 현준, 호진, 예진. 치효. 아, 볼펜 좀 빌려주세요. 아, 땡큐. 치효. 아이고, 네. 네네네네. 치효, 도준영, 손현준.